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자꾸만 공허할까요? 갓생을 사는 건 좋은데 자꾸만 지쳐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어딘가 지치고 자꾸 기분이 가라앉는 느낌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더 열심히 살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열심을 점검해 볼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사는 삶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신호 5가지, 그리고 그 열심을 오래 이어가기 위한 5단계 점검법을 차근차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루틴을 놓쳤을 때 죄책감이 심하게 드는 거예요. 루틴은 원래 내가 하루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만든 구조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지키지 못한 날이면 그날 하루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오늘도 못 지켰네. 왜 이렇게 꾸준히를 못하지? 이런 식으로 자책이 먼저 올라오고 성공보다 부족함으로 자꾸만 기억이 돼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더라도 그게 나 자신을 평가하고 실망시키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어느샌가 나를 더 지치게 하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신호는 쉬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느낌입니다. 분명 할 일을 끝냈고 딱히 급한 것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이상하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대로 누워 있어도 되나?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 쉬는 게 회복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신호는 뭔가를 해냈는데도 기분이 자꾸만 가라앉는다. 누가 봐도 아주 평범하거나 또는 굉장히 잘 보낸 하루인데 막상 하루가 끝나면 뿌듯함보다 허전함, 심지어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만족스러웠을 일들이 요즘은 그냥 평범한 일, 체크만 한 느낌으로 지나가요. 처음엔 내가 좋아서 나를 위해 시작한 루틴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안 하면 찝찝하니까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이런 게 반복된다면 지금의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신호는 감정이 사라지고 하루가 흐릿하게 지나가는 느낌이 반복될 때입니다. 최근 일주일을 떠올려 보면 무슨 일을 했는지는 기억나는데 내가 그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그 일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루틴은 지켰고 할 일은 했는데 그 하루 속에 내가 없었던 느낌을 받는 거죠. 이런 날이 계속되면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이 열심이 나와는 무관한 것 같은,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 뭔가 공허하다는 느낌이 드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째, 삶은 열심히 굴러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엔 분명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감각이 영원하지 않을 수는 있으니까요.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의 에너지가 고갈되었거나 내 방향과 연결되지 않은 열심이 반복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어떤가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나는 오히려 지쳐가는 신호 5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혹시 한 가지 이상이라도 마음에 걸리셨다면 지금은 더 열심히 하려고 애쓸 때라기보다는 지금의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타이밍일지도 몰라요. 그럼 지금부터 이 열심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한 5단계 점검법을 하나씩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단계는 나의 행동에 의도 한 줄을 적어보세요. 처음엔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안 하면 찝찝해서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다면 지금이 바로 이 루틴에 의미를 다시 붙여볼 타이밍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걸 하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서,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런 마음으로 일정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에 옮겼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의미 없이 반복되는 열심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아침에 헬스장에 가면 내가 하루를 이렇게나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다니 진짜 너무 좋잖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그냥 새벽에 맞춰진 알람에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가기 싫은데도 의무적으로 가게 될 때도 있죠. 나를 위해 선택했다기보다는 체크해야 할 과제처럼 느낄 때 그걸 매일 하게 되면 결국 사람은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오래 반복할수록 주기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였더라? 이걸 하면 뭐가 좋았더라? 이 질문을 해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매일 하는 행동 옆에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이걸 내가 왜 하는지, 기분이 좋았던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쭉 적어보는 거예요. 운동 끝나고 샤워하고 출근할 때 그 개운한 느낌이 너무 좋아서, 블로그는 생각이 엉켜있을 때 글을 쓰고 나면 마음이 정리됐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쭉 적어보는 거예요. 이걸 다 적었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내가 이 일을 시작했던 목적과 의도가 지금의 나에게도 유효한지, 여전히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힘이 되어주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쭉 적어보는데도 딱히 마음에 와닿지 않거나 막상 쓰다 보니까 굳이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지금의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흐려질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짧은 문장이지만 아 맞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계속 해왔던 거였지 라는 감정이 다시 떠오른다면 그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2단계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감정을 꼭 적어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뭘 했는지는 엄청 열심히 체크하면서 그 행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기분이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의외로 나의 감정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만약에 어떤 날은 일정도 지켰고 할 일도 해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괴롭고 지치고 좀 우울했어. 근데 우리는 그 감정들은 그냥 오늘만 그런 거겠지 뭐 이렇게 가볍게 치부하고 그래도 내가 할 건 다 했으니까 이 정도면 잘한 하루지 뭐 이렇게 결과에만 집중하느라 조금씩 지쳐가는 감정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자꾸 공허하지? 라는 감각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기록을 남길 때 단순히 뭘 했는지보다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를 적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새벽 기상은 일어나는 건 힘들었는데 아침을 보내고 나니까 하루가 좋았다. 공부는 집중이 잘 안 됐다. 오늘따라 유독 지치고 하기 싫다는 기분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과 감정을 함께 적으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나의 상태와 에너지를 들여다보는 기록이 되어요. 그리고 이 기록이 쌓이다 보면 어떤 패턴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아, 나는 월요일 아침엔 항상 무기력하구나. 월요일 아침은 나에게 힘이 되는 것들을 넣어둬야겠다. 또는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나면 감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네. 이런 식으로 내가 무너지는 시점과 나를 회복시켜주는 시점을 스스로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장점은 감정을 적는 순간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달라지는데요. 아,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스스로를 탓했던 마음을 나를 해석하는 마음으로 바꿔줘요. 너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 가 아니라 아, 너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이해와 수용이 시작되는 거죠. 기록이라는 게 나의 상태를 놓치지 않게 관리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3단계는 무너졌을 때 세 줄 루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루틴을 한 번 놓쳤을 뿐인데 죄책감이 너무 크고 스스로가 너무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완벽하게 복구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의 나 기준에서 가능한 가벼운 루틴을 다시 짜보는 게 꼭 필요해요. 우리는 열심히 살던 흐름이 끊어졌을 때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 예전 루틴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때처럼 다시 해보면 괜찮을 거야. 근데 문제는 열심히 살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루틴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다는 거죠. 내가 정말 에너지가 좋았을 때, 내가 정말 잘했을 때의 루틴을 기준으로 자꾸만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고 시작조차 버거울 때가 많아요. 그렇게 자꾸 흐름이 끊기고 그 흐름을 이어붙이려다가 또 실패하고 결국엔 자책만 남는 정말 안 좋은 루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무너졌을 땐 예전 루틴을 복구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의 나에게 맞게 다시 루틴을 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저는 세 줄 루틴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단순해요. 지금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행동, 작게나마 성취감이 생기는 활동, 감정을 정리하거나 회복시켜주는 시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딱 3개의 루틴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조금만 당겨서 일어나기, 몸풀기 스트레칭 10분 하기, 자기 전에는 하루 감정 한 줄을 기록하기, 이렇게 3가지 작은 루틴만 해도 내가 다시 나를 챙기기 시작했다는 감각이 생겨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루틴 자체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는 작업이기 때문이에요. 이 3줄 루틴이 잘 지켜지기 시작하면 그 위에 하나씩 다시 쌓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루틴을 회복할 때 중요한 건 지금의 나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4번째 단계는 목표가 없을 땐 에너지가 흐르는 곳에 나를 다시 넣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목표를 억지로 세울 타이밍이 아니라 일단 에너지를 채워야 할 시기일 수도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기력의 원인은 내가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걸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흐려졌거나 그냥 나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기에는 내 안에 에너지를 먼저 회복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에너지가 흐르는
흐르는 곳에 나를 계속 갖다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욕이 없고 멍한 날일수록 일단 집 밖으로 나가보는 거죠. 낯선 동네에 산책하러 가본다던가, 나의 회사랑 관련 없는 강연, 전혀 다른 분야의 클래스를 들어본다던가, 아니면 아예 새로운 분야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아,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보는 거죠.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나를 흔들어주는 새로운 자극이 되기도 해요. 저는 한 번은 지인의 소개로 어떤 글쓰기 모임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짝반짝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아, 나도 글을 잘 써보고 싶다 하는 감정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분명 그분들을 만나기 전만 해도 저는 아무 목표도 없고 글쓰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 공간에서의 에너지가 저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준 거죠. 이런 것처럼 꼭 내가 의지를 갖지 않아도 이 공간에 있으니까, 또는 이 사람들과 있으면 나에게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 없고 의욕이 없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조금 쉬다가 에너지가 흐르는 곳에 내 몸을 먼저 데려가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의욕이 다시 생기고 새로운 목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5번째 단계는 루틴 안에 쉼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일수록 쉬는 법을 모른다기보다는 쉬어도 괜찮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획을 안 세우면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 한 하루는 괜히 낭비한 기분이 들고, 쉴 때조차 머릿속에는 아,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는 압박감이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쉬는데도 회복은 안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이걸 잘 못하고 있긴 하는데요. 루틴은 행동만 채워서는 절대 지속되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 반드시 비워지는 구간이 들어가야만 내가 다시 달릴 수 있고 또 다시 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쉼도 루틴이다 라는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설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의도적으로 무계획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매주 일요일 오후는 생산적인 일 금지, 한 달에 하루는 기록도 안 하고 체크리스트도 없는 날로 아예 비워두기, 이런 식으로 내가 쉬어야 하는 자격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런 시간을 매주 조금씩 내 삶에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좋은 방법은 방학처럼 주기적인 휴식을 설계하는 건데요. 학생 때는 학기와 방학이 자연스럽게 반복하면서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 일상이 끝도 없이 지속되는 만큼 그 열심히 달리는 시기와 휴식하는 시기를 내가 직접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집중하고 정리하고 멈추고 재설계하고, 이런 흐름이 있어야만 지치지 않고 더 오래 달릴 수가 있어요. 이 흐름만 있다면 그 안에서의 휴식은 내가 더 멀리 가기 위한 전략적인 멈춤인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어딘가 조금씩 지치고 있다는 신호들, 그리고 그 열심을 다시 나에게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공유해 봤는데요. 혹시 영상을 보면서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하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바로 지금이 리듬을 조정해 볼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살아왔던 흐름을 무조건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가끔은 멈춰서 지금도 이 방식이 나에게 유효한가? 그걸 점검해주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저도 점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찾아오시고 또 끝까지 봤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나를 더 잘 돌보고 싶은 마음이 분명하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 점검부터 작게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